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전이차원자입니다. 오늘은 코, 특히 코 성형하면 대박날 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대박은 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나는 게 아니니까 대박인 거죠. 그래서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코가 있는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죠. 분석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냥 딱 보면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코 성형하면 장난 아니겠다, 저분은 좀 힘들겠다, 수술도 힘들고 결과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나오겠다,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상담실에서도 서서 뭐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기대치를 조금 접어들어, 아니면 진짜 잘 나올 것 같다, 잘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거를 일반인들도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조금의 구조적인 상상력만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아이패드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눈 성형이 무엇인가, 코 성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성형외과 사도 아닌데 알아야 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눈 성형은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 접는 수술이고요, 하안검 수술은 지방 펴고 당기는 수술이고요, 리프팅은 거상은 당연히 당기는 수술이죠. 코 수술은 무슨 수술이냐고 한다면 주머니에 뭘 넣는 수술, 아니면 주머니에다가 뭐 이렇게 세우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머니가 있고 뼈대가 있는 거죠. 주머니는 부드럽죠. 주머니는 부드럽기 때문에 주머니인 거고, 부드러운 주머니의 밑에 뼈대는 어느 정도는 딱딱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코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코의 껍데기, 이 코에 있는 피부를 우리는 영어로 엔벨롭이라 그러고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머니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있는 뼈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바꿔서 실리콘을 넣는다든지 연골로 빡 세운다든지, 그런 뼈대의 구조를 바꾸거나 높이거나 각도를 변화시켜서 코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 코 수술입니다. 의사끼리 말할 때는 엔벨롭에다가 프레임워크를 세우는 수술이 코 수술이고, 이 문장에서 이제 이 수술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면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내포되어 있죠. 너무 많이 세우면 주머니가 찢어지겠죠. 찢어지지 않더라도 휠 수가 있겠죠. 코가 휘는 경우를 보면은 과욕을 부려서 연골을 너무 많이 세웠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게 당연히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 반대로 이제 각도가 들리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세웠을 때 이렇게 오히려 들리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염증들도 그래서 많이 일어나요. 주머니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주머니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니까 코에서 염증들도 그렇게 생기는 거고, 실리콘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주머니가 오히려 휘듯이, 그래서 코가 휘면서 높은 실리콘으로 해서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 어떤 코가 코 성형할 때 가장 대박이 나느냐, 결국 특성은 뭐냐면 이 주머니의 성향에 있습니다. 주머니 성향, 그 주머니의 성향에 딸려 있는데, 주머니가 굉장히 뭘 넣어도 늘어나지 않을 만큼 딱딱하고 두꺼운 피부이면은 코 성형할 때 대박 나기가 힘들겠죠. 변하게 만들기가 애초에 힘들겠죠. 많은 한국 남자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두껍고 모공 크고 막 이렇게 두꺼운 코, 주먹코들 있잖아요. 우리 코주부 아저씨들, 이런 주먹코, 모공도 이렇게 많은 이런 코들 보면은, 만져보면은 딱 피부가 엄청 두껍죠. 여기 안에는 뭐 뭘 넣어도 코가 살짝 높아진 느낌도 내기가 힘들죠. 근데 그에 반해서 또 너무 얇은 피부가 너무 비닐장 같다, 주머니가 아니라 그건 비닐 주머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넣었을 때 비쳐 보이기가 쉽고 잘 견디지를 못하겠죠. 휘기도 쉽고, 이렇게 늘어나는 강도가, 비닐은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비닐 같은 피부도 굉장히 뭔가 모양이 안 이쁘기가 쉽고 코로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무주머니, 약간의 두툼한, 어느 정도 두툼한데 쫙쫙 늘어나는 고무주머니 같은 살성이 있어요. 그런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로 코 성형할 때 대박나는 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연골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면 연골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쫙 세우면 모양이 정말 아름답게 직방 라인으로 딱 빠지고, 수술한 티가 전혀 나지 않고 실리콘도 비쳐 보이지도 않으면서 각도도 들려 보이지도 않게 모양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엔벨롭, 주머니, 피부의 성향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면서 신축성도 좋고 잘 늘어나는 타입의 그런 피부일 때 코 성형은 대박이 날 수 있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을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러면서도 연골의 크기가, 이렇게 콧구멍을 우리가 밑에서 봤을 때 보이는 날개연골이라고 하는 거는 콧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를 감싸는 연골이에요. 그래서 코끝과 콧구멍 모양을 보면 이분이 날개연골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누가 봐도 조그맣고 코도 이렇게 작은 분들은 연골이 작기 때문에 사실 이 뼈대, 프레임워크, 연골로 뼈대를 높게 세우기가 한계가 좀 있는데, 코는 낮고 수술할 만하긴 하지만 콧구멍은 굉장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길이가 있고 연골의 윤곽이 이제 만져진다든지 이런 분들은 성형할 때 또 대박이 나기가 쉬운 거죠. 뼈대를 어느 정도 모양으로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주머니와 뼈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코 성형에서 대박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주머니는 아까 얘기했듯이 엔벨롭, 이것은 곧 피부이고 뼈대는 프레임워크고 이거는 곧 연골이다.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가 코 성형에서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코 성형할 때 항상 머릿속에 둬요. 왜냐면 수술의 특성을 알아요. 눈 성형할 때 똑같은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워크를 이 엔벨롭이 얼마나 버텨줄까, 이 연골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레고처럼 쌓았을 때 피부를 덮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 당장은 괜찮아도 6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를 반드시 계산하고 예측을 해야지 안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눈 성형이랑은 또 다른 점입니다. 눈 성형은 웬만하면 처져서 어느 정도 묻어지지만 코 성형은 프레임워크가 만약에 굉장히 무리가 있는 프레임워크라면 피부가 덮어주는 것 같다가도 점점 뒤틀리면서 휘고 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저는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 성형의 특성과 코 성형하면 대박날 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궁금한 점 있으면 상담 와서 코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하성형외과 전인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